그래도 뭐 재판은 열립니다. 언젠가는 열립니다. 그때 법정안의 모습도 저희가 예상을 좀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검찰은요, 앞으로 이재명 대표와 김성태 전 쌍방울 회장과의 그 관계를 입증하는 데 주력할 걸로 보여요. 제3자 뇌물이 성립되려면 이 두 사람이 서로 알고 있었다는 게 정리가 돼야 되기 때문입니다. 그동안 이 대표는요, 나는 김성태를 모른다라고 했었습니다. 들어보시죠. 쌍방울과 이재명은 대체 무슨 관계입니까? 내가 인연이라면 내 사이분도 생면부지 얼굴도 모르는 조폭 불법 사채업자 출신의 부패 기업가한테 100억이나 되는 벌금을 북한에 대신 내주라고 하는 그런 중대 범죄를 저지를 만큼 제가 어리석지 않습니다. 법원에선 이제 대표님이랑 이제 김성태 전 회장이랑 통화를 했다고 주장하고 있는데 이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그래요. 좀 가십시다. 네. 조폭 출신으로 도박장 개설했다 처벌받고 불법 대부업 운영하다가 처벌받고 주가 조작하다가 처벌받은 이런 부도덕한 사업가의 말이 맞겠습니까? 이 사건은 희대 조작 사건으로 결국은 밝혀질 것입니다. 대체 말이 되는 소리겠습니까? 자, 그러다 보니까 검찰은 이재명 대표가 이 김성태 전 회장을 모를 수 없었다. 김성태 회장으로부터 청탁이 있었다라는 것을 알았다라는 정황 증거를 법원에 내야 할 겁니다. 가장 유력한 정황이 이겁니다. 이재명 대표와 김성태 전 회장이요, 서로의 모친상 때 측근을 보내서 상호 조문했는데요. 보시는 것처럼 2019년 5월에 김성태 전 회장 모친상을 당했었습니다. 그때 이재명 대표가 이화영 전 부지사 등등을 보냈어요. 그때 부조금도 30만 원, 5만 원 이렇게 냈다고 하고요. 반대로 이제 이재명 대표 모친상이 2020년 3월에 있었는데 그때 김성태 전 회장도 방용철 부회장을 보내서 100만 원 정도의 부의금을 전달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방 부회장이 이렇게 언론에다가 증언을 합니다. 뭐라고 했냐면요. 중앙일보와의 인터뷰를 재구성한 건데요. 이재명 대표를 만났다는 그 정황을 확인하는 얘기입니다. 아, 생각보다 체구가 작구나라는 생각을 했다. 직접 보니까 내가 생각하는 것보다 작구나. 그렇게 얘기했고 이재명 당시 지사도 쌍방울을 내가 안다. 고맙게 생각하고 조만간 김 전 회장을 만나겠다라고 얘기를 했다. 직접 들었다라는 게 방용철 쌍방울 부회장의 얘기입니다. 어디서 많이 보던 기시감이 있지 않습니까? 만난 것은 지금 현재 얘기가 나오고 있는 거 조문을 통해서, 물론 김성태 회장과 만난 것은 아니지만 대리인과 측근을 통해서, 그리고 생명부지 전혀 모른다고 얘기했지만 통화를 했다라고 하는 얘기들까지 진술이 나오고 있죠. 과거에 있었던 김문기 전 처장과 골프를 쳤던 사진까지 다 나왔습니다만 모른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결국은 공직선거법 위반 논란까지 이어지게 됐던 이재명 대표의 모습이 저는 대깔꼬마니처럼 거의 똑같이 김성태 회장과의 관계에서도 이어지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만약에 여기에 대해서 쌍방울의 부회장이 와서 조문을 하고 보통 예의를 갖추면서 위로의 말을 건네게 되면 쌍방울과 네이 하나 사이 붙는 인연밖에 없다고 하면은 아마 거기서 더 얘기를 섞을 이유가 없을 겁니다. 근데 거기에 대해서 쌍방울을 안다. 그리고 또 거기에 대해서 앞으로 만날 것이다라고 얘기를 했던 측면과 김성태 전 회장과 전화했다라고 하는 내용들이 같이 나와 있고요. 이 중간에 껴있는 사람이 굉장히 중요할 텐데 네. 이화영 부지사가 껴서 전화통화를 바꿔줬다는 거잖아요. 네. 앞서 이재명 대표가 뭐라 그랬냐면 생명부지의 얼굴도 모르는 조폭 사업자 출신 기업가의 말을 믿느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렇죠. 생명부지 얼굴도 모르는 조폭 사채업자 출신의 기업의 법인카드를 받으면서 끈적끈적한 관계를 가져왔던 사람을
부지사로 시킨 임명권자가 아. 바로 이재명 경기도지사입니다. 예. 그리고 본인 밑에서 활동했었을 당시에도 쌍방울과 깊은 관련을 가지고 있었고요. 말과 행동의 일관성이 전혀 없는 상태에서 계속 얘기를 하다 보니까 아마 이런 내용들이 언론을 대상으로 그 정치적인 메시지는 소화가 가능할지 모르겠습니다만 법정에서 과연 재판부를 신뢰성 있게 이러한 내용들을 설득할 수 있을지는 미지수라고 생각합니다. 쌍방울 안다. 쌍방울 안다. 보통 어떤 기업에 대해서 안다라고 하면 그 기업의 뭐 CEO라든지 오너라든지 총수에 대한 얘기라고 상식적으로 생각하지 않겠습니까? 당시 부회장이 조문을 왔는데 쌍방울을 안다고 했으면 누구를 안다고 얘기했던 걸까요? 자, 성층 부장님. 이재명 대표 반론도 저희가 전해드리겠습니다. 작년 9월에 그 검찰 조사 받을 때 이걸 또 검찰에 물어봤대요. 그러니까 부의금을 내가 관리하지 않아서 뭐 이 말씀은 맞을 수 있죠. 대표가 직접 관리했겠습니까? 누가 얼마 냈는지 모른다라고 얘기를 했대요. 누가 얼마 냈는지 모른다. 그렇지만 뭐 받지 않았다는 얘기는 아니었다고 합니다. 어떻게 좀 평가하십니까? 저는 지금 이재명 대표와 김성태 회장이 모를 수 없는 이 세 가지 정황, 우리가 나머지 두 가지도 이제 보게 될 거 아닙니까? 세 가지 중에 이 측근을 보내 대리 조문했고 이 방영철 부회장의 이 이야기, 이게 가장 그 설득력이 없는 것 같긴 합니다. 왜냐하면 대리 조문은 워낙 정치인들이 워낙 많이 합니다. 그리고 경기도지사면은 대리 조문이 뭐 수십 건, 수백 건, 뭐 하루에도 엄청 많은 대리 조문이 있을 것이기 때문에 이거에 대해서 인지를 하고 있다는 거는 저는 사실상 불가능에 가깝다고 보고 있고요. 네. 이재명 대표의 모친상이 있었을 때 방영철 방 부회장이 왔을 때 분명 옆에서 아마 방 부회장도 이재명 대표를 처음 봤기 때문에 이재명 대표 역시 방 부회장을 처음 봤을 것이기 때문에 옆에서 누가 얘기를 해줬을 겁니다. 아, 쌍방울 부회장이고 쌍방울 회장은 뭐 지금 뭐 이러이러합니다 라는 아마 옆에서 코멘트를 해줬을 것이고, 그거에 상응해서 그걸 듣고 그냥 의례적으로 한 이야기일 가능성이 매우 높기 때문에 저는 이 조문과 관련된 것은 두 사람이 알고 있던 사이였다라는 증거로서는 제일 빈약한 것이 아닌가,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